양천고 1학년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프린트 해보도록 합시다. 1번 해보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그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이거에 관련된 곱셈공식 기억하고 있겠지?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짠! 우리 이렇게 곱셈공식 한번 떠올려 봤습니까? 이거 우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요, 그래도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는 한번 꼭 이거 기억을 해 봅시다.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값들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 우리 알고 있잖아.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뭘 알아낼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이렇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우리 요거의 값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우리 여기다가 우리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c, 아니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렇게 여기 안에 대입을 해볼 건데, 우리 뭘 몰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을 모르지, 그치? 그럼 이것 또한, 그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우리 곱셈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리 이 곱셈 공식도 알고 있겠지, 그치? 좋아, 그러면 값을 집어넣어보자. 2는 4,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 다 구했으니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2입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은 6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8, 2, 16. 오잉? 오잉. 우리 요거 잘못했다. 미안. 우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우리 마이너스 6이 넣어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 플러스 1이 되겠지. 뭐가 이상하더라, 그치? 그래서 우리 7이 14 마이너스 6 해주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2번 해봅시다.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을 A, 모든 허근의 곱을 B. 그럼 우리 근을 구하되 실근하고 허근하고 우리 따로따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겠지, 그지? 그럼 근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 있으니까 나 이거 치환하고 갈래. 치환을 해서 우리 인수분해해서 한번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를 a라고 치환해봅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2는 0. 맞나? 맞지, 그지? 되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 2개,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 2개 나와주는데, 어떤 게 실근이고 어떤 게 허근인지를 우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의 공식을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뭐가 나와?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야? 서로 다른 허근,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판별식 써볼까?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옵니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실근의 곱을 a라고 합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a는요 a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두 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허근은 우리 여기에서 나와줍니다. 곱은요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근의 곱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4, 16 하면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2번 풀어봤습니다. 3번 해봅시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하기로 한 거네, 그치? 이거 보니까요, 우리 이거 뭐라고 했지? 복 2차식이라고 했었지, 그치? 우리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x제곱을 뭐로 치환하자? a로 치환하고 가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 a 더하기 9는 0. 그러면 우리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는 0. 뭐야? 끝났는데?
2지.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1, 1, 마 3, 3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2개 더해줄 거고요. 큰 것끼리 2개를 더해줘서 곱해줍시다 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 2개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 그리고 큰 거 2개 곱해주면,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4. 그래서 우리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6 해서 우리 2번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해봤습니다.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3차식의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럼 알파, 베타의 곱과 a를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일단 우리 한 근을 줬고 미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대입해서 a를 찾아낼 수 있겠다. 한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 1 더하기 a 빼기 1 빼기 4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거 한번 인수분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a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 a 대신에 4라고 놓고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우리 1이 근이라는 거 벌써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걸 인수로 가지고 있냐면 x 빼기 1이라는 거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뭘 줘요? x 제곱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가요 마이너스 4니까요 상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4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 우리 끝났는데? 끝났네. 여기 뭐 구할 필요는 없지, 그지? 왜? 두 근에 뭘 물어봤어? 곱을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알아? 우리 4가 된다는 것도 안 해.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다? 4다라고 해서 4 더하기 4는 얼마? 8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뭐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끝났다, 그치? 그래도 여기 한번 찾아보자. 여기 x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요걸로 보자. 마이너스 x.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오냐? 4x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x가 되려면 마이너스 5x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5x가 돼야 된다. 여기다 뭐 주자? 플러스 5x. 뭐 이렇게 우리 찾는 거 힘들면 그냥 조리제법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인수분해하면 되고, 사실 우리 여기까지 뭐 구할 필요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여기서 우리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x는 알파랑 베타라는 근이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다?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4 이렇게 해서 더해줘서 8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이걸로 4번도 끝! 5번 한번 해봅시다. 5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은 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보니까 근을 찾으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그럼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을 때 봐봐. 여기다가 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보여? a가 보이지. 어쨌든 간에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a들도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지 a끼리 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한번 진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정말로 근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다. 됐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근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곱하기 x 제곱이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상수 만들어 주려면요 얼마가 있어야 돼? 상수는 a 더하기 6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상수끼리 분배해서 a 더하기 6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곱의 개수 볼까? 제곱의 개수 보니까 여기서 x제곱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주자? 마이너스 6x를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뭐였냐면요 여기 이 2차 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뭐가 나와야 돼? 우리 허근이 나와야 된다. 이거 허근이 나온다.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 짝수 판별식을 적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나오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근 나오지, 그치? 그러면 a는요 3보다 큽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답 2번 구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5번 끝! 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막 전개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막 전개한 다음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조금 우리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억해두면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봐봅시다. 우리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뭐야? 야, 끝났는데? 야, 이거의 값을 구하라며. 야, 여기 x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2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랑 모양이 아예 똑같아지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 2, 4, 4, 2, 8 더하기 10, 102, 6 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방법도 기억해 둡시다. 6번 끝. 7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더하기 i일 때 뭐야? 우리 이거 알잖아. 한근이 1 더하기 i면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된다? 혈례근은 1-i가 됩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조심해야 돼. 혈례근 하나가 1 더하기 i래. 그럼 나머지 하나도 1-i 아닌가? 이런 혈례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야? 모든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은 실수니까 그대로 두고 A하고 B가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나 볼까? 여기 있네. 그치? A하고 B가 실수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혈례근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우리 여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우리 이거는요, 혈례근을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근을 갖는데, 당연히 우리 실근도 하나 가질 거니까요, 여기에 하나 모르는 근이 있을 겁니다. 근이 총 3개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실근은요, 우리 미지수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야? 모든 근을 다 아네? 그렇다라는 건 나는 얘를 인수분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 봅시다. k라는 근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 하나를 k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x 빼기 k를 인수로 가질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두 개를요, 근으로 갖는 뭘 할 수 있냐면 2차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x 제곱해 줄 거고요, x가 있고 상수가 있을 건데, 우리 x의 개수는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아요. 둘이 더하면 2니까 우리 x의 개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상수는요, 두 근의 곱과 같아요. 둘이 곱해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뭐야? 이식, 여기 있던 우리한테 주어진 3차 방정식이요, 이렇게 인수분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식을 찾으면 좋겠다. 일단 뭐 해볼 거냐면 x제곱의 개수와 상수가 서로 뭐하다? 같다. 그래서 한번 밑에 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배해서 마이너스 k랑 이렇게 분배해서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상수 봅시다. 상수는 우리 어떻게 분배해주면 돼? 요거랑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상수는요,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그때 이 둘은요, 얼마로서 같냐면은 뭐로 같다? 우리 a로서 같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요, 우리 구할 수 있겠네. k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는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를 찾아야겠네. b는 우리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해보면요, 아이고 걔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x의 개수를 구해보면요, 어떻게 분배해야 돼? 요거랑 분배해서 2x, 요거랑 분배해서 2k가 나온다. 그래서 2 더하기 2k가 된다는 것도 알고, 얘가 얼마가 된다? 2 집어넣으면 6이 된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하고 b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얼마? 마이너스 24. 이렇게 우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끝. 8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은 1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 x 세제곱 마이는 1. 우리 요런 문제는요, 딱 이거에, 여기에서는 오메가만 필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오메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6개의 식이 있습니다. 그 6개의 식을 찾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봐보자.
일단 x세제곱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오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x세제곱 빼기 1은 0이 될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때 이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실근 하나 1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오메가라는 허근은요? 오메가라는 허근은 누구의 근이야? 이 2차식의 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근 하나를 뭐야? 오메가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1, 1, 1 개수가 다 실수다. 그러니까 근을 어떻게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 그치?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그래서 이 2차식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근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6개의 식을 찾고 가는 겁니다. 봐보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일단 오메가라는 거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치?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런 거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이 2차식의 근이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찾은 식은 뭐냐?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 된다. 두 번째로요, 오메가는요, 이 2차식의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됩니다. 이러한 식 찾아낼 수 있겠지. 그리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 6가지의 식을 찾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오메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만 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맞지?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봐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다가 뭘 곱해도 어차피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오메가를 곱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0. 그럼 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 우리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오메가가 하나도 없고 1, 오메가 1제곱 오메가 제곱, 그리고 뭐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연속된 수로 더해주면 무조건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어?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오메가 10제곱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3개씩 이렇게 더해주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거꾸로 3개씩. 그럼 이게 총 몇 개야 지금? 10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 거꾸로 3개씩 이렇게 묶어주면은 몇 개가 남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마지막에 하나? 오메가만 남는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오메가가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A는 0이고 B가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보면, 우리 오메가 문제가 나오면 이 6개를 찾고서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번 끝. 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럼 우리 한 문자를 날려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2x 빼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다가 우리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지?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암산 1은 0 이런 식이 나와줍니다. 어떤 걸 우리 y 여기 안에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준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뭐가 나오냐면요, 5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가 우리 두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친구 봤어. 뭐야, 알파하고 베타 둘이 더하는 거네. 얘네들이 더하면 5분의 4인데 4 없는데? 이러면 안 돼. 그치? 문제가 뭐야? 알파는요 근 x의 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베타는 y의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x의 근 하나랑 y의 근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x의 근을 보니까 x의 근은 어떻다? 0보다 작은 걸 찾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 알파. 그치? 그래서 알파는 그러면 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때에 우리 y의 근을 베타라고 했으니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쏙 하고 대입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7.
그래서 우리 y 값은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와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알파하고 베타, 그럼 얘가 알파가 되고 우리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8이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이런 거 우리 잘 풀어줍시다. 9번 끝.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9번 같은 거 풀 때는 y는 뭐 이렇게 막씩 있어가지고 우리 대입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지?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하거나 뺀다 하더라도 y제곱이 사라져도 뭐 이런 이 xy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건데 이거 문제 잘 보면요, 요거 우리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4x 다 우변으로 넘긴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식 4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은 0. 우리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맞지, 그지? 그럼 요거 뭐야? 뭐야, 인수분해 되네?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 그럼 뭐냐면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뭔 소리야? 2x 빼기 y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럼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 2x 빼기 y는 0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y는 2x, 이거 위에 거 적어준 거지? y는 2x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 뭐 쓴 거야? 그럼 문제 이게 요렇게 우리 바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왜? 이 표현하고 결국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근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우리 y 대신에 2x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5x제곱은 30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x제곱은 얼마가 된다? x제곱은 6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건 y는 마이너스 2루트 6을 얘기하는 거고요. x가 루트 6이라는 거는 y는 2루트 6을 얘기한다. 그때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루트 6, x가 루트 6일 때는 y는 2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둘이 곱하나 이렇게 둘이 곱하나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로 똑같냐면 플러스 12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 이것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끝. 1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 하자. 그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럼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뭐야, 합하고 곱을 줬고 우리 차를 물어봤네,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 제곱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우리 이거 아나? 절대값 우리 이것도 압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요, 뭐와 같냐면 그냥 우리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제곱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그냥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과 같고요. 이거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 주면 이렇게 우리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16,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했더니 64가 됐다. 절대값을 그러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음수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해결해 봤습니다. 12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좋아요. 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 식 한번 정리해볼까? x는 뭐가 되냐면 2y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x 대신에요,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되지? 4y 더하기 8 마이너스 y제곱은 k. 됐지, 그치? 이거 조금 정리해 줍시다. 우리 y제곱 빼기 4y 플러스 k 마이너스 8은 0. 좋았어. 그러면 한 쌍의 근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우리 만족하는 y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뭐야, 근이 하나라고?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 얘는 또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입니다를 이용해서 K를 찾아도 상관없고요.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K를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제곱식 돼야 돼.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게.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우리 뭐야?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y 빼기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될 거니까. 그래서 k 빼기 8은요 4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면 된다? 12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됐지? 이로써 12번 끝. 1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이런 실생활 문제는요 우리 조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 여기서 우리 120cm야. 철사를 한 변의 길이가 A, B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잘라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요거의 길이는 얼마라고 놓고 4A라고 놓고 요거의 길이를 뭐라고 놓으면 돼? 4B 이렇게 놓고서 우리 정사각형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로 뽑아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4A 더하기 4B는 얼마가 돼야 된다? 120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가 180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A로 만들었으니까 넓이는 A제곱이 되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B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A제곱 빼기 B제곱은 얼마가 된다? 180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 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 정리하면요. A 더하기 B는요. 30이 되는 거고요. 우리 밑에 식 해보면 얘는 A 더하기 B에 A 빼기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가 얼마가 된다? 180이 된다라는 거야. 뭐야? 야, A 더하기 B 30이라고 했는데? 그럼 A 빼기 B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A 빼기 B는 6이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찾아낸 식이요. 이렇게 우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요 연립방정식 해서 풀면은 우리 뭐가 나오냐면요. 암산. A는 18이 나오고요. B는 12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18 해가지고 13번도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14번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 한번 우리 수직선으로 식 간단하게 놓고 한번 수직선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X는 4보다 작다 하나 나와줄 거고 그리고 또 뭐 나오지? X는 크거나 같다 A-2보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라는 거는 4가 여기 있고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네. 그리고 얘는 A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겠다. 근데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치? 공통 부분이 생기면서 여기에 해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요, A라는 거는요,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등식 문제는 꼭 뭐 확인하자? 등호를 확인하자. 그럼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4가 된다라고 하면 둘이 공통근이 나오나? 공통근은 안 나오지, 그치? 왜 빨간색은 가지고 있지만 검은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A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4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등호를 붙여줄 수 있겠지? 그때 A의 정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4번도 끝! 1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된다. 한번 이것도 식 정리를 해봅시다. 식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슉슉 하면은 X는 2보다 큽니다 하나 나와주고요. 슉슉 해주면 X는 작거나 같다 4분의 1의 A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해결을 해 볼 겁니다. 그럼 2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다라는 게 우리 수직선 하나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의 정수가 2개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하나 표시해보자. 3하고 4하고 5를 한번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이거가 작거나 같다 요렇게 한번 표현해봅시다. 이거 다시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4분의 1에 a 더하기 1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근이 몇 개가 나와? 그래서 6번 표시해볼까? 근이 몇 개, 만족시키는 정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얘는 여기에는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우선 뭐냐면 4분의 1에 a 더하기 1이라는 거는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나와? 3하고 4가 나와주는 거니까.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부등호에서 이제 등호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치?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그럼 얘가 정확히 4에 있다고 해보자. 그래도 우리 공통 부분의 정수가 두 개 나와? 두 개 나오네. 괜찮네. 3하고 4. 그 다음에 얘가 정확히 5가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공통 부분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 4, 5. 3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 5에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야? 4에는 뭐가 붙고 정수가 붙고, 4에는 등호가 붙고 5에는 등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를 곱해줍니다. 16, A 더하기 1, 20, 1을 빼줍니다. 15, A, 19.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5, 16, 17, 18.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그치? 좋아. 15번도 끝. 16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n개의 상자와 m개의 공이 있다. 실생활 문제나 우리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n개의 상자 하나 이렇게 해서 n개의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자 n개. 그리고요, m개의 공이 있다. m개의 공이 있습니다. m개의 공이 있습니다. m개. 문제 조건을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상자에 공을 3개씩 담으면 4개의 공이 남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런 거는 우리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상자 하나에다가 공을 이렇게 3개씩 담으면 총 이런 상자가 몇 상자가 나와? n상자가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공이 총 몇 개가 남는데 우리 4개가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했지? 그럼 이거를 한번 공의 개수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공이 총 몇 개가 나와? 그치? 3개씩 n상자니까 3n개가 나와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이 몇 개가 남았다고, 상자에 못 들어간 공이 4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공의 총 개수는 3n 더하기 4, 2입니다. 근데 우리 공 개수 몇 개라고 했어? 여기서 문제에서 m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와 똑같다? m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됐지?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공을 4개씩 상자에 담으면 1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2개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내가 여기 첫 번째도 공 4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공통 4개를 담고 했더니 담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공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는 이렇게 우리 2개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내가 공을 채우다 보면 문제를, 이 조건을 읽어보니까 꼭 마지막 상자도 꼭 공이 꼭 다 4개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말 있어 없어? 다 4개가 들어가면 이런 말 없지, 그치? 그럼 마지막 상자에는 뭐야? 공이 1개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2개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4개가 다 들어있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우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상자에다가요 내가 공을 이렇게 4개씩 담으면요, 그럼 4개씩 꽉 차게 들어가는 상자는 몇 개가 있을까? 우선 2개는 안 들어가지.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는 1개부터 4개까지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지. 그럼 총 4개가 들어간다라고 우리 확신되는 상자는 몇 개냐면 총 n개 중에서 3개를 제외한 상자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공 4개가 들어간 거는요, n-3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상자 이제 안 들어가고 마지막 상자에는요, 공이 1개부터 총 몇 개까지 들어가 줄 수 있다? 4개까지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공의 개수라는 걸 우리 기준으로 두고서 부등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공의 개수는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될 수 있냐면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4에 n-3개, 공 꽉 찬 거 n-3 상자에다가 이제 1개 더 들어가는 거, 그치? 1개 더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몇 개까지 가능하냐? 4에 n-3, 마지막 상자가 또 이제 뭐야? 꽉 차는 것까지. 이렇게 공의 개수는요, 이 둘 사이의 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맞지, 그치?
한 개부터 4개까지, 한 개부터 4개까지. 우리 요거는요, 공 4개씩 꽉 차 있는 상자는 n-3 상자가 있는 거니까. 맞지, 그치?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안에 대입해주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들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4n-11은 크거나 같다, 3n 더하기 4. 그리고 이거 3n 더하기 4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12-8보다. 12n, 4n-8보다. 맞지, 그치?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우리 n만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모든 변에서 다 4n을 빼줍시다. -11, -n 더하기 4, 그리고 -8. 4를 빼줍니다. -15, -n, -12,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12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냐면요.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구해봅니다. m 더하기 n은, 근데 우리 문제에서요, m은요 3n 더하기 4라고 했으니까 m 대신에 3n 더하기 4를 집어넣어주면 4n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n의 범위는요 4n 더하기 4로 봐주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작을 때는 12를 집어넣는 거니까 52부터 가장 큰 값은 n에다 15를 집어넣는 거니까 64까지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얼마가 되면 된다? 52가 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이런 16번 문제 같은 경우, 그쵸? 이거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의 개수는 이렇게 찾아준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풀이, 요 문제 그래도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꼭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6번은 끝. 1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해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우리 A, B를 더해주세요. 라는 거네. 해 구해봅시다. 부등식적으로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크겠다. 그래서 2x 빼기 1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2x 빼기 1은 5보다 큽니다. 이렇게 우리 계산해주면 되겠다. 계산합니다. 2x는 어떻게 되죠? 2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또는 여기는 2x는 6보다 큽니다. x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뭐 금방 찾아버렸다. 답을 찾아버렸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7번 끝. 1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5다. 그러면 얘 아래로 볼록 그래프 모양인 거잖아. 아래로 볼록 모양인데 0보다 작은 쪽이 마이너스 2부터 5다라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마이너스 2하고 5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 됐지, 그치? 그럼 우리 x의 개수 구해봅시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우리 즉 a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이 뭐가 된다 이제 b가 된다라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 그랬을 때 a하고 b를 우리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우리 18번에 1번 해서 마이너스 13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8번도 끝. 19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다. 그럼 우리 한번 y는 fx를 그려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y는 fx가 최고치 한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근이 마이너스 2랑 6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0보다 작은 쪽에 해가 라고 했네. 그 0보다 작은 쪽은 여기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근의 모양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1번 모양이 될까 2번 모양이 될까. 그치, 우리 2번 모양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일단 최고치 한계수는 음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는 안 되는 애야. 됐다, 그치?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지, 그치? 그 다음에 f2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클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면 0보다 우리 크다라는 거는요, 어디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맞지? 그럼 x에다가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값들을 집어넣어야지,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야지 양수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f의 e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잘 봐. 이거 종종 얘기했던 거야. 뭐냐면 우리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함수야. 똑같은 f라는 애야. 맞지, 그치? 그럼 이 f라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안에 넣어주는 값들이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의 값들을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f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애가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의 값들을 집어넣어줘야지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f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온 애가 2x니까 지금 뭐냐? 2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의 값들이 돼야지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좋아. 그래서 근데 우리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요. 요거 2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부터 3이 됩니다. 그때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0, 1, 2. 총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뭐다? 1번. 이렇게 우리 골라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그치? 좋아. 그래서 우리 19번도 끝. 20번 한번 해보자. 2차 부등식에 이게 해를 갖도록이래. 얘 아래로 볼록인데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래로 볼록이면 또 후보가 몇 개가 나올 거냐? 3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x축이랑 접할 때, x축하고 만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해 줍니다. 아래쪽을 얘기해 주고요. 아래쪽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게 뭐야? 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해를 갖고 있나? 갖고 있네. 두 번째는 해를 가지고 있어? 여기 지금 갖는 게 없지, 그치? 두 번째 거는 안 되네. 그럼 세 번째 거 해를 가지고 있어? 0보다 작은 쪽이 있어? 그래프가? 없지, 그치? 그럼 얘도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을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모양을요 판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렇지,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판별 접하는 거니까 0일 때,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판별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세우면요, b'제곱 4, 4,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식 정리해주면요, a제곱 빼기 6a 마이너스 16은요 0보다 작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a 빼기 8 a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우리 이것 또한 그래프를 우리 그려볼 수 있겠지, 그치? 2차 식일 거고 2차 모양이고 이렇게 되고, 우리 근이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와 8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a축이라고 보면 맞지? 그때 얘가 뭐보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 부분? 여기 아랫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그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그때 우리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 7개에 2개 더니까, 그래서 답은 우리 9개, 20번에 3번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0번 할 수 있겠지? 20번도 끝. 21번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부터 3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소값은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왔네. 그럼 이 제한된 범위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우리 2차식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럼 2차 함수 우리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꼭지점을 알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꼭지점이 보이게 우리 식을 변형해 줄 겁니다. y는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2a-5 이렇게 우리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냐? 얘는 아래로 볼록 모양이고요. 대칭축이 x는 2입니다. 우리 이렇게 봐줄 수 있겠다. 맞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하고 3이 어디 있는지 보면 우리 2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게 3, 2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봐주고 x는 마이너스 3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x는 3 이렇게 우리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래프가요, 여기 범위는요 어디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치? 그때 이 부분이 항상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요, 잠깐만. 그러면 x축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아예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다. 맞지, 그지? 그리고 또 같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뭐야 이렇게 x축이 2차하고 뭐야 이렇게 접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요. 또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맞는 거니까. 됐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때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선생님 x축하고 안 만나니까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선생님 그리고 얘는요. x축하고 접하니까요. 판별식이 0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선생님은 근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완전 제곱꼴로 고쳤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에 꼭지점에 y좌표를 합니다. y좌표가 뭐라는 거 알아? 2a 빼기 5라는 걸 알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2a 빼기 5가요. 뭐 하면 돼? x축보다 2니까 0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꼭지점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2a 빼기 5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2a 빼기 5가 얼마일 때를 얘기해 주는 거야? 0일 때를 얘기해 주는 거지. 맞지? 그 지금 딱 접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요, 즉 2a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아니 0보다 같아져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a는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판별식으로 풀어도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판별식으로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소값 물어봤으니까요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2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끝. 22번 한번 해보자. 연립부등식을 풉니다. 그랬을 때 해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한번 봐보자. 얘 같은 거 최소차원계수 양수고요. 마이너스 2하고 3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히 0이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 대한 우리 수직선을 그려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3. 2차식 쪽으로 입이 닫혀 있어. 그럼 너 근 모양도 닫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요. 근이 1하고 K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 쪽으로 입이 닫혀 있으니까 근도 닫혀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우리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공통 부분이 저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가볼까? 가보면 어떻게 돼? 공통 모양이 저런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딱 요런 모양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어때?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뭐야?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 그럼 1이 여기에 있고 K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간격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어때? 공통 부분이 여기만 생기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K라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넘어오면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K라는 거는요, 어때야 되냐면, K라는 거는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우리 이런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자.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자. 그럼 K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이라면 어떨까? K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공통 부분 모양이 이 모양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1보다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공통 부분에 3을 포함하고 있나? 얘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뻥 뚫려 있으니까 3을 가져 안 가져? 안 갔지, 그치? 3을 안 가지니까 공통 부분에 3이 생겨 안 생겨? 3이 안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는요 3이 될 수가 없어서요 답은 그냥 뭐가 된다? K는 3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K가 3보다 커야 되는데 그때 정수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K는 뭐부터 될 수 있다? 우리 4부터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렵고 헷갈리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한번 꼭 다시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들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22번도 일단 끝! 23번도 한번 해봅시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5가 된다.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 보면은 어쨌든 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도 근이 바로 보이는 것 같아. 마이너스 1하고 8이 보이네. 맞지, 그지? 그러면 2차식 쪽으로 입이 닫혀 있으니까
근 모양도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이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분해 돼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식 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근도 벌어져 있다. 우리 문제에서요 1보다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의 정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5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공통 부분이 5개가 되게 찾아봅시다. 그러면 정확히 5개인 거 세야 되니까 수직선을 깔끔하게 한번 다시 그려서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봐보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까지 여기까지 가볼까? 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됐지?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 표현해보면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지? 그럼 뭐야? 우선 정수가 몇 개 보인다. 공통 부분의 정수가 보인다. 뭐가 보여? 일단 요거랑 요거를 우리 공통적으로 갖는다. 총 일단 2개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런 모양, 요렇게 크거나 같다 모양이 되는데 공통 부분의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5개니까 총 더 3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쓰면 되나? 그럼 하나, 둘, 셋, 4개. 너무 많은데? 그럼 하나 줄여야 되겠다. 얘는 여기 쓰면 되겠다, A가. 맞지, 그치? 그 위치는 7, 6, 5, 4. 됐다. 그럼 우리 대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3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요,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A라는 거는요, 4보다 크고 5보다 우선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는지 우리 꼭 확인해 봐야 되겠지. 얘가 4에 있으면, 이렇게 4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만족하는 공통 부분이 정수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지. 그럼 4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얘가 정확히 5가 될 수 있나? 5가 돼도 되네, 그치? 그래도 우리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등호는요,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했지.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A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 중에 정수를 찾은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다, 그치? 그래서 23번도 끝. 마지막 우리 24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본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분명 잘 볼 겁니다. 화이팅!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판별해? 그렇지.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판별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짝수 판별식 쓰면요. b' 제곱 마이너스 ac.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끝났네. 2차식적으로 입이 닫혀 있으니까 근 모양도 닫혀 있다. 그럼 A라는 거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거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총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세요. 답은 뭐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골라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24번도 끝이 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프린트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